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4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형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을 처음에 입양을 할 때 그냥 아이가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아주 큰 생각을 실은 하지 않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의 강연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절대 반려동물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티어하임이라고 하는 큰 유기견 보호소,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 있을 때도 최소한 가로 세로 3m 정도는 되는 공간에 한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뒤쪽으로는 산책길을 나갈 수 있는 통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이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설 샵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 아이씩 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샵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사고 팔고, 이게 법적으로 아예 독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입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가서 먼저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가정에 우리 이 친구들이 가서 같이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전 인터뷰도 하고, 가족은 몇 명이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직업은 어떻게 돼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그다음에 산책도 좀 해봐요. 같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산책을 쭉 해봅니다.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해요. 몇 번 해서 이제 이 가정에 가면은 지금 요 아이들이 가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걸 끝이 아닙니다. 한 달이나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데리고 올 건지, 이런 것들을 실은 독일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웃집에서 강아지 산책 안 시킨다고 신고하고 막 이러는 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선진화가 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생명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느냐가 그 선진국이 되는 그러한 국민들의 애티튜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아니면 그냥 그 나머지의 시간은 대부분 집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를 입양했을 때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잠만 자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게 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라고 하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그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그냥 단순한 소유물이나 아니면 장난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추억을 만들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들을 같이 쌓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거지, 그냥 내가 조금 심심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잠깐 봐주고, 그건 평소에는 그냥 혼자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 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빈번하게 그래도 좀 경험을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아이가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골절이 되는 경우들은 많죠. 특히 소형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파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삐끗해서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골절이 일어나서 수술을 해줬는데 한 달 뒤에 또 다른 데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 수술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또 갈비뼈가 부러지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자꾸 되는 거라, 이게 뭔가
그러면 이게 병적인 골절인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다른 뼈들이 병적인 골절이 있을 만큼 골밀도가 낮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뭐 이제 여자친구랑 뭐 싸우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를 막 학대를 한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한 번은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 오줌을 이제 제대로 싸지 않았다고. 뭐 아이들이 처음에 그런 배변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 중에는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애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한다라는 걸로 가지고 그 아디다스 그 3선 슬리퍼 같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딱딱하더라고. 그걸로 아예 머리를 탁 때린 거죠.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병원에 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밖에 있는 강아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아이일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어린 친구들을 입양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딸이 있을 수 있고 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관심을 갖는 거에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우리 반려동물, 어린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랐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나쁜 강아지들은 없다, 나쁜 고양이들은 없다. 그 교육하는 과정 중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원에 오면은 가끔 이제 막 자기가 싫은 거를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이빨을 이제 드러내고 위협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위협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세게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물려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집에선 과연 어떨 것이냐. 저는 집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과연 주기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과연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한테 싫은 무언가가 됐을 때 물거나 내가 이렇게 위협을 했더니 이게 제일 쉽게 해결이 되네 라고 아이는 교육을 받은 거겠죠. 그런 거가 이제 행동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을 처음에 키워가는 과정에서 잘 교육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이를 입양할 때 처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입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병원에 일하는 그 간호사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더콜리라고 하는 그 품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병원 놀러 오는데 엄청 예뻐요. 근데 그런 아이를 좁은 그 원룸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룸에서 이렇게 털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를 이렇게 키우는 게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뭐 점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이 되면은 항상 그 저희 직원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은 집에 가서 애기 밥 주고 그 시간에 1시간 애기 산책시키고 그렇게 하고 다시 병원에 오고 퇴근을 하면은 뭐 그 이후에 약속이 있건 뭐하건 무조건 집에 가서 그 친구들 데리고 1시간, 2시간 주변 산책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약속을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아이를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대형견이 병원에 와가지고 막 짖고 뭐 이러고 있을 법한데 그냥 딱 앉아 있습니다. 그냥 딱 옆에 그냥 딱 앉아 있어요. 조용히 방해 안 되는데 지 혼자 딱 앉아가지고 밥 먹고 뭐 물 먹을 거 딱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신호 보내면은 데려가서 밖에 나가서 오줌 쐬우고 들어오면 또 딱 앉아 있어서 그 간호사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딱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주인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주인이 뭐 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그 8시간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보더콜리니까 그냥 똑똑하니까 이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보호자가 아이한테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아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훌륭한 아이로 성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려동물이 그냥 우리가 양육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주는 기쁨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렇죠? 반려동물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소유물이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동반자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싫어하는 거라든가 그 친구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도 같이 반영을 해주면서 함께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자분들 충분히 그거 많이 해주시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농담처럼 저희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막 정말 아이한테 많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아 진짜 너는 엄마 진짜 잘 만났다. 사람들은 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노력을 막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내 어떤 의지가 좀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거든요. 어떤 집에 갔느냐로 인해 그냥 아이의 인생은 그냥 견생이라고 하죠. 그건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한테는 다른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취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최대한 많은 할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그 보호자분들 이렇게 약을 아이들 약을 지어 드릴 때 나가는 약 봉투 뒤에 제가 이렇게 감명을 받은 그런 글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가정의 보호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걸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